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46장 46. 방옥비와 호랑이 발톱. 밤. 겨울밤이었다. 어두운 골목은 쇠잔한 등불만 깜빡일 뿐 사람의 발자취가 끊겨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가물거리는 등불은 본디 흰색 등롱이었던 것 같은데 낡아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 등롱은 긴 골목이 끝나는 곳에 자리한 좁은 문 위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등롱 아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응구가 걸려 있었다. 그 응구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갈고리처럼 생겼다. 응구는 삭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탄식하듯 세차게 불어댔다. 그 바람 소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스스로. 이 응구에 걸려들려는 것인지 탄식하는 것처럼 들렸다. 방옥비는 어둡고 습한 밤안개를 뚫고 등불이 휘황찬란한 응구도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흰색 피풍을 벗었다. 그러자 비단으로 만든 몸에 쫙 달라붙는 고급스런 은빛 옷이 드러났다. 그는 언제나 이맘때쯤이 가장 기분 좋았다. 특히 오늘은 기분이 더 좋았다. 왜냐하면 육소봉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육소봉은 그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친구였다. 육소봉 자신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돌아온 것이다. 황량하고 얼음으로 뒤덮인 빈국에서 돌아온 것이다. 호화스럽게 꾸며진 대청에는 따사로움과 활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술 향기와 더불어 여인의 분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다. 은으로 만든 도박기구 안에서는 주사위가 굴러갈 때마다 맑은 음향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육소봉은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대다수 사람들처럼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었다. 특히 지금은 고생스럽던 긴 여정을 끝내고 돌아왔던 터라.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어린아이가 따사로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이번에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다. 그는 방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턱 아래 붙였던 가짜 수염, 눈가에 가짜 주름, 머리카락에 칠했던 백분을 모두 깨끗이 씻었다. 그는 본래의 늠름하고 영준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보기에도 만족스러웠다. 대청에 앉아있던 몇몇 여인이 곁눈질로 힐끗힐끗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비록 젊고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은 아니었지만 육소봉은 역시 그들에게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주었다. 남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자신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일에 육소봉은 절대 각박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의 미소를 보자 방옥비도 유쾌해졌다. 그는 눈짓을 하면서 말했다. 이런 곳을 좋아하는 것 같군. 육소봉이 말했다.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데. 방옥비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보군. 보아하니 이곳은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군. 지금은 모두 비교적 여유 있는 때라서 그런가 보지. 날씨 또한 쌀쌀해지니 방 안에서 도박을 즐기기엔 안성맞춤이 아닌가.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혹시 자네를 보려고 일부러 온 여인들도 있는 게 아닐까? 방옥비는 껄껄 웃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손색 없는 미남자였다. 용모가 단정하고 입고 있는 옷 또한 품이 있고 고급스러웠다. 생활이 풍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년 여인들은 젊고 잘생긴 이런 미남자를 좋아할 것이다. 육소봉은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내 생각에 자네는 이런 곳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유혹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 방옥비는 그 말을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곳에 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여인이 제대로 된 여자라곤 생각지 않네. 육소봉은 입가에 조소를 띄운 채 말했다. 자네 직업은 도박장에서. 육소봉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순간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쥔 자가 뒤에서 덮쳐와 다짜고짜 방옥비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방옥비는 등 뒤에 눈이 달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육소봉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도 이미 늦었다.
그자의 칼은 벌써 방옥비의 허리에서 한 자도 되지 않는 거리까지 뻗쳐왔다. 옆구리는 사람의 급소여서 칼을 맞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다. 육소봉은 손에 식은땀이 났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방옥비는 잽싸게 몸을 움직여 상대방의 칼을 쥔 손을 낚아챘다. 그 순간 맑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습해 오던 사나이는 험상궂게 날뛰며 욕을 하려 했지만 이미 입이 틀어막혀 버렸다. 등 뒤에서 두 명의 사나이가 덮쳐 그의 입과 팔을 잡아챈 것이다. 방옥비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이곳에선 흔히 있는 일일세. 육소봉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왜 자네를 죽이려 했는지 알고 있나? 방옥비는 담담하게 말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도박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 정신이 약간 돈 모양이지. 육소봉은 방옥비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그럴 수도 있겠군.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미쳤는지도 모르고. 방옥비는 눈을 치켜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육소봉은 빙긋 웃었다. 어쩌면 자네가 그의 애인을 가로챘는지도 모르니까. 방옥비는 껄껄 웃었다. 그는 남의 여인을 가로채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도였다. 육소봉은 마치 생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그가 생소하게 보였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은 너무 갑작스런 것이었다. 어쨌든 이렇게 약간의 소동이 일었다. 가까이서 도박을 하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멀찌감치 서 그들끼리 뭔가 수군거렸다. 단지 한 사람만이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두 장의 패를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그는 골패에 많은 돈을 건 모양이었다. 이 사람은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몸엔 두툼한 털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수염투성이었다. 보아하니 방금 관회에서 인삼거래를 하고 온 사람 같았다. 허리춤엔 땀 흘려번 돈뭉치가 두툼하게 들었는데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다 잃을지도 몰랐다. 방옥비는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자네도 한미천 따고 싶은 모양이지? 육소봉은 웃었다. 노름에서 딴 돈은 쓸 때도 아주 통쾌하지. 이런 기회를 내 어찌 놓칠 수 있겠나. 방옥비는 빙긋 웃더니 정색을 했다. 그런데 안에서 내 자영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네. 아마 3명의 노 괴물도 온 모양일세.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은 계속 기다려줄 걸세. 그러나 저 털보의 돈은 날 기다려주지 않지. 저 돈은 언제든지 달아날 수가 있네. 방옥비가 웃으며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야. 육소봉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했다. 그러니 자네가 들어가 좀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그는 방옥비의 동의도 얻지 않고 골패가 벌어지고 있는 탁자로 걸어갔다. 그리고 털보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것이 어떻겠소? 털보가 즉시 동의했다. 좋소. 나는 큰 도박을 좋아하는데 얼마짜리를 원하오? 육소봉도 고개를 끄덕였다. 노름을 하려면 통쾌하게 해야죠. 돈 액수에 구애하지 않을 테니 얼마든지 던져보시오. 방옥비는 먼 데서 그들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도 갑자기 노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안으로 사라졌을 때 육소봉은 갑자기 탁자 밑으로 털보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방에서는 나모자가 자신의 손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매끈해서 보기가 좋았다. 손톱도 깨끗이 다듬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의 손은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민첩해 보였다. 그는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방옥향의 시선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고송, 고죽, 한매도 손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손을 똑같이 쳐다보고는 있었지만 생각은 제각기 달랐다. 방옥향은 부드럽고 미끈한 손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기에 깨끗한 저 손이 얼마나 더러운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여인의 옷을 벗겼는지도 짐작이 갔다. 그녀는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손이 처음으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몸을 애무하던 때를 다시 생각하자 얼굴이 달아오르고 묘한 감정이 들었다. 새한 사모는 속으로 반문했다. 여인과 골패를 어루만지는 것 외에 저 손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에 무공을 연마한 손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육소봉의 손도 저렇게 매끈하지 않은가? 나모자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옥비는 방으로 들어온 지 한참 후에야 가볍게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그가 왔소. 방옥향이 말했다. 그는 어디 있는데요? 왜 들어오지 않죠? 방옥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금 호적수를 만나 지금쯤 신나게 한판 벌이고 있을 거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호적수라도 만나게 되면 부인이 처다이를 분만한다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판 벌일 것이다. 한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그는 주색을 좋아할 뿐 아니라 도박에도 미쳐있나 보군. 방옥비가 웃었다. 주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요. 방옥향이 그를 힐끗 쳐다보며 냉랭하게 말했다. 자신이 바로 그런 부류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을 잘 알아보겠죠. 방옥비는 한숨을 쉬며 빈정거렸다. 세상의 까마귀는 다 검은색이지. 우리 남자들은 본디 착한 족속이 못 돼. 그는 같은 남자이면서 스스로 남자를 비방했다. 방옥향은 피식 웃었다. 그녀는 오빠인 방옥비를 유난히 좋아하며 따랐다. 그렇게 솔직한 면까지 좋아했다. 나모자가 갑자기 물었다. 그 상대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방옥비가 대답했다. 관외에서 온 인삼장수인데 성은 장이고 이름은 빈이라 하오. 나모자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혹시 털보 아닌가? 방옥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나모자가 말했다. 자네가 무얼 착각하고 있군. 무얼 착각했단 말이오? 나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인삼장수도 아니고 또한 장빈이라고 하지도 않네. 방옥비는 의혹스런 얼굴로 물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표공일에 관여하고 있으며 성은 조씨로 조군무라고 하네. 방옥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가 흑현단의 조군무란 말이오? 나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군무는 그 한 사람뿐일 걸세. 방옥비는 계속해서 물었다. 전에도 이곳에 온 적이 있어? 나모자가 말했다. 표국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지. 방옥비는 의심스러웠다. 왜 이번엔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거죠? 나모자가 말했다. 가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그래. 방옥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눈에 이상한 광채가 번뜩였다. 이때 나모자가 손을 내렸고 고송이 대신 손을 올려놓았다. 바로 그때 육소봉이 나타났다. 고송이 손을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놓게. 육소봉은 빙긋 웃었다. 만약 내게 돈을 원한다면 이미 늦었소.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버렸으니까. 고송은 미간을 찌푸렸다. 남의 돈을 따러 갔다고 들었는데?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남의 돈을 따려고 했으니까 잃는 게 당연하죠. 고송이 비웃듯이 말했다. 그럼 나찰패까지 잃은 건 아닌가?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나찰패가 내 손에 있었다면 아마 그것까지 잃었을 것이요. 고송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나찰패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처음엔 가지고 있었죠. 한데 지금은 이미 사라졌소. 고송은 그를 쳐다보면서 얼굴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눈동자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육소봉이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나찰패는 비록 사라졌지만 나는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잖소. 고송이 냉랭하게 말했다.
자네는 왜 죽지 않았나? 육소봉은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다시 나찰패를 찾아와야 하니까요. 고송이 얼른 물었다. 다시 찾아올 수 있겠나?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꼭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오겠지만 단지 뭔가.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찾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만약 찾게 된다면 더욱 화가 날 테니까요. 고송은 꼼짝 않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렸다. 왜지? 왜냐하면 그 나찰패는 가짜이기 때문이요. 고송의 손은 여전히 탁자 위에 올려져 있고 나모자의 손도 탁자 위에 올려졌다. 그들은 손으로 육소봉의 목을 비틀어 버리려는 것이 아닐까? 육소봉은 여전히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2개의 나찰패를 찾았지만 애석하게도 2개 다 가짜였소. 모두들 육소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육소봉은 진지하게 말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빙하에서 찾아냈소. 일단 그것을 빙하패라고 부릅시다. 두 번째 것은 말채찍을 이용해 남의 손에서 빼앗았으니 심편패라고 합시다. 모두들 내 채찍 솜씨를 보고 심편이라고 하니까. 고송이 얼른 말했다. 심편패는 원래 이하가 훔쳐갔고 진정정은 빙하패로 그것을 바꿔갔는데 다시 자네 손에 들어가게 된 거군.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고송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그것은 절대 가짜일 리가 없어. 육소봉은 탄식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석하게도 그것은 가짜였어. 고송이 이죽거리며 말했다. 나찰패가 진짠지 가짠지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육소봉은 나직이 대답했다. 우연히 주정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심편패는 그가 만든 가짜 나찰패였어. 고송이 물었다. 별명이 대노판이라는 주정을 말하는 것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도 주정을 알고 있어? 고송은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는 들었네. 육소봉도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이 날만도 하지요. 그자는 게으르기가 한이 없지만 천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어떤 희귀한 물건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림과 액자류는 그가 만든 모조품이 천하제일일 테니까요. 주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띄워졌다. 주정은 그의 좋은 친구였다. 단봉공주 사건 때 만약 주정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도 청이루 뒤에 있는 동굴에 갇혀 있을 것이다. 육소봉은 다시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골머리가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가 내게 준 고통은 다른 어떤 친구들이 준 고통보다 컸으니까. 고송이 물었다. 그 역시 자네 친구인가?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고송은 다그쳐 물었다. 그럼 심편패를 누가 가짜로 만들라고 했지? 혹시 그에게 물어봤나? 육소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 안 물어봤는가? 그와 얘기를 나눈 지 2년은 좋게 넘었을 거요. 고송은 의아해졌다. 친구라면 어떻게 2년씩이나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이요. 나 또한 그렇고. 고송은 코웃음을 쳤다. 그만두게. 자네 말을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걸세. 고송은 한참 뭔가를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심편패가 진짜든 가짜든 난 직접 한번 보고 싶네.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꼭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찾아올 수 있어. 고송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육소봉은 자신 있게 말했다. 바로 여기에 있어. 고송은 퍼뜩 놀라 안색이 변했다. 바로 이 방 안에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불을 끄고 주문을 외운 뒤 불을 켜면 그 옥패가 바로 이 탁자 위에 놓여 있을 것이요. 나모자는 껄껄 웃었다. 방옥비도 웃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인가.
방옥향이 갑자기 까르르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더러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으란 말인가요? 육소봉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있었다. 최소한 한 사람은 믿어줄 것이요. 방옥향이 다그쳤다. 그게 누군데요? 이때 고송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첫 번째 등을 끄며 말했다. 바로 나요. 방 안에는 원래 등이 3개 밝혀져 있었다. 고송은 하나하나 꺼나갔다. 이 밀실은 지하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등불이 꺼지자 금세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어둠 속에서 육소봉의 주문 소리가 가만가만 들려왔다. 언뜻 듣기에 그 소리는 주문 같았지만 자세히 들으면 몇 개의 지명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었다. 노하국, 동덕당, 풍가 노포, 풍이할자. 그의 중얼거림은 설령 주문이 아니더라도 신비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주문을 듣고 있자니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한두 명은 마치 주문에 빨려들기라도 하는 듯 열기가 후끈 느껴지며 정말로 긴장하기 시작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까지 들려왔다. 방 안이 칠흑처럼 어두워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슴이 심하게 뛰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가슴 뛰는 소리가 커질수록 더욱 육소봉의 주문도 빨라졌다. 반복해서 계속 주문을 외우던 육소봉이 주문을 뚝 멈추며 소리쳤다. 불을 밝혀라. 정신을 차리고 불을 밝히자 놀랍게도 찬란한 옥패 하나가 드러났다. 등불에 비춰진 옥패의 광채는 부드럽고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안색은 창백했다.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육소봉은 득이의 미소로 가득 찬 얼굴을 들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제 내 말이 사실이란 것을 믿겠죠? 방옥향은 얼굴에 발그스름한 홍조를 띤 채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 말을 믿었어요. 당신은 원래 기상천외한 일을 잘 해냈으니까요. 고송이 앞으로 나서며 비웃듯이 말했다. 이 옥패는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니 밖에서 스스로 날아들어 오지는 않았을 거야. 육소봉이 대답했다. 물론이요. 고송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데 어디서 나타난 것이지? 육소봉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디서 나타났든지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만일 그것을 알아내려 꼬치꼬치 묻는다면 이 옥패는 다시 사라질지 모르오. 이 말 또한 어처구니 없었다. 옥패는 스스로 날아오지 않았으며 스스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어야 했다. 고송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옥패를 보기를 원했고 옥패는 지금 눈앞에 놓여 있었다. 굳이 더 이상 시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옥패를 응시했다. 이 옥패는 옥천보의 손에서 나모자에게 넘겨졌고 다시 이하가 훔쳐갔었다. 그 후 진정정이 바꿔치기해서 다시 초초, 육소봉, 정향이의 손을 거쳤는데 대관절 맨 나중에 가진 자는 누구란 말인가? 등불에 비춰진 옥패는 부드러운 우윳빛이었지만 많은 생명을 앗아간 피로 얼룩진 것이었다. 10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옥패, 과연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 고송이 장탄식을 하며 침묵을 깨뜨렸다. 죽은 사람들의 생명이 너무 아깝군. 나모자가 물었다. 죽은 사람들이라니요? 고송이 침통하게 말했다. 바로 이 옥패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말이요. 나모자는 옥패의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이 옥패는 대관절 진짜요? 가짜요? 고송이 서슴지 않고 말했다. 가짜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고송에게 모아졌다. 그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위에 새겨진 조각은 정말 진품과 다름없지만 옥의 질은 차이가 많소. 한참 침묵을 지키던 나모자가 고개를 돌려 육소봉을 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자네가 초초의 손에서 빼앗은 것인가? 육소봉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나모자는 한숨을 내쉬며 울적하게 말했다. 그녀는 젊고 똑똑하여 앞날이 창창했는데 이 가치없는 모조품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 정말 안타깝군. 육소봉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옥패를 구한 것은 이 옥패가 가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남호자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매우 세심한 사람이요. 만약 조금이라도 의혹을 품었다면 절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요. 맞소. 그녀는 매사에 아주 조심스럽고 정확했지. 그녀는 이 옥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소. 왜냐하면 이 옥패는 바로 이하가 당신의 손에서 훔쳐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요. 그 당시 어쩌면 그녀는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것이요. 남호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하는 역시 세심하고 똑똑한 여인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지. 육소봉이 눈썹을 치켜들며 말했다. 그럼 이하가 나찰패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오? 남호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나? 나는 단지 정양이와 진정정이 어렸을 때부터 모두 그녀를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마 그들보다 그녀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요. 남호자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육소봉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황금과 남자 외에 지금 그녀는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런 귀찮은 일에 모험을 걸 리가 없겠죠. 남호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이하가 나찰패를 훔쳐갔을 때 그것이 이미 가짜였다는 말인가? 육소봉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남호자는 연거푸 물었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빙긋이 웃더니 놀리듯 물었다. 접시에 만두 하나와 떡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를 먹었소. 그런데 접시에 여전히 만두 하나가 남아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남호자는 껄껄 웃었다. 참으로 멍청한 질문이군. 자네는 떡을 먹었으니 만두는 당연히 남아있어야지 않은가? 육소봉은 웃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이 이치는 간단하지요. 그러나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됐소. 그게 무슨 소린가? 육소봉은 진지하게 말했다. 이하가 훔쳐간 나찰패는 가짜였소. 진정정이 바꿔간 것도 가짜였고 그럼 진짜는 어디로 간 거죠? 순간 남호자는 멍청해졌다. 나도 도무지 모르겠네. 육소봉은 천천히 설명했다. 이 이치가 바로 접시의 떡과 만두처럼 간단한 것이요. 만약 당신이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요. 남호자는 더욱 의아해하며 눈만 굴리고 있었다. 육소봉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는 나찰패가 모두 가짜라면 진짜는 바로 당신 손에 있을 것이요. 남호자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교양 있는 사람이므로 웃을 때도 교양 있게 웃었다. 고개를 숙인 그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손은 탁자 위에 놓인 옥패처럼 보기에는 부드럽고 깨끗했지만 늘 붉은 피를 가까이 했다. 육소봉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이하로 하여금 가짜를 훔쳐가게 만들었고 남호자가 고개를 들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내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나? 육소봉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요. 이하가 일단 함정에 걸려들어야만 당신의 계획이 비로소 한 걸음씩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요. 남호자는 탁자 위에 술 한 잔을 따라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다. 손바닥의 열기를 술에 천천히 불어넣은 후 음미하듯 한 모금씩 넘겼다. 그의 행동은 아주 고상해 보였다. 육소봉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하에게 벌써부터 혐오감을 느꼈어.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늙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고, 당신은 그녀를 스스로 멀리 떠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던 거요. 그것이 바로 당신 계획의 첫 장이요. 남호자는 술잔에서 입을 떼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좋은 술이군. 육소봉은 여전히 추궁하듯 말했다. 당신은 이하와 정양이의 관계를 알았고 이하가 틀림없이 정양이를 찾아갈 것을 예측하고 있었소. 그 계획 또한 치밀한 것이었지요.
당신은 그녀가 이미 당신에게 소홀하다고 의심하고 있던 참이었기에 이번 기회에 그녀와 정을 통한 자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요. 나모자는 여전히 우아한 몸짓으로 앉아 있었다. 내가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그녀는 내 아내도 아닌데. 육소봉은 순간 의아해졌다. 그녀가 부인이 아니란 말이오? 나모자는 묘하게 웃었다. 그녀의 남편은 비춰놓고지 내가 아닐세. 육소봉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자 한자 정확히 말했다. 그럼 비춰놓고가 누구죠? 혹시 당신이 아니오? 나모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듯 계속 웃어젖혔다. 그러나 육소봉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나모자를 뚫어지게 주시했다. 비춰놓고는 지극히 야심이 큰 사람이라 서방마귀와는 양립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찰패 쟁탈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소.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서로 빼앗으려는 나찰패가 가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나모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다. 육소봉이 말했다. 정양이는 비춰놓고가 바로 나모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소. 왜냐하면 그가 보았던 나모자는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오. 모든 사람들처럼 그녀도 나모자는 당연히 수염을 길렀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육소봉은 숨을 가다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방옥향 한 사람뿐일지도 모르오. 그녀 또한 어렵게 그 비밀을 알아챘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오. 방옥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뒤쪽 술진열장으로 걸어가 금잔을 꺼내 깨끗한 수건으로 닦더니 나모자에게 술 한 잔을 따라 건네주었다. 나모자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육소봉이 다음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모자라는 것이 발각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녀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그녀를 죽여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소. 그러나 차마 죽일 수 없었소. 그것은 방옥향이 워낙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당신은 그녀의 환심을 사서 입을 봉하기 위해 다른 4명의 여인을 모두 쫓아냈소. 방옥비와 한맥 고죽은 숨을 죽이고 옆에서 듣고 있었다. 모두들 마치 벙어리가 된 듯했다. 이때 방옥비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고 말았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그가 나모자라는 것을 알아챘나? 실언이었다. 묻지 않아야 하는 질문이었다. 나모자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방옥비가 이 질문을 한 것은 바로 그가 비춰놓고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빙그레 웃었다. 어떤 치밀한 계획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니까. 방옥비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다물었다. 육소봉이 다시 말했다. 그는 원래 자네와 방옥향에게 정양이를 죽이라고 사주하지 말았어야 했네. 정양이가 만약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게 하지는 않았을 걸세. 방옥비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이때 나모자가 냉랭히 입을 열었다. 자네는 어째서 내가 그를 사주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가 바로 비춰놓고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육소봉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나의 옛 친구이기 때문이요. 나모자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육소봉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에게 친구 한 명이 또 있는데 아마 당신도 알 거요. 일전에 그에게 몇백 냥을 잃은 적이 있으니 기억이 생생할 거요. 나모자가 입을 열었다. 조근무 말인가?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기억하는군요. 그가 알고 있는 나모자는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었소. 다른 사람이 봤던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나모자는 냉랭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네가 본 나모자는 수염이 없겠군. 육소봉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요. 그런 사람은 가짜 수염을 붙인 것쯤이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으니까.
남호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네가 바로 그런 사람인가? 육소봉은 의미 있게 웃었다. 당신 자신도 그렇지 않소? 남호자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기만 할 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육소봉이 몰아붙이듯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정양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고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소. 그러나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은 결정적 기회를 노렸다가 걸려든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표적을 따돌리려고 했던 거요. 고송이 펄쩍 놀라며 말했다. 그 한 사람이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 육소봉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렇소. 고송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자네는?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단지 그에게 이용당했던 허수아비였소. 사냥꾼이 여우를 잡기 위해 일부러 토끼를 풀어놓는 이치와 같죠. 잠시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나에게 나찰패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찾아낸 나찰패가 진짜든 가짜든 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소. 왜냐하면 그는 모든 책임을 나한테 미룰 수가 있었기 때문이요. 고송이 말했다. 만약 나찰패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우린 당연히 자네에게 따졌을 걸세.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는 편히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요. 정월 초일회가 지나 설령 누가 그의 비밀을 탄로시킨다 해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이요. 고송이 말했다. 당연하겠지. 그때 그는 이미 서방 나찰교 교주가 되어 있을 테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나찰교의 교주뿐 아닐 흑호방의 방주까지 됐을 것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고송이 냉랭하게 말을 가로챘다. 애석하게도 그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지. 육소봉도 동조하듯 말했다. 정말 애석한 일이요. 고송은 결연하게 앞을 주시했다. 그는 지금 도간에 든 쥐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과 같을 뿐이지. 남호자도 비웃듯 말했다. 정말 애석하군. 애석해.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에게 도대체 애석한 일이 무엇이오? 남호자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내가 애석한 것은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것이지. 육소봉은 눈썹을 치켜뜨며 다그쳤다. 우리라니요? 남호자의 음성은 귀가 서린 듯 차가웠다. 우리란 바로 자네와 나일세. 육소봉은 자기의 코를 가리켰다. 나. 남호자는 능글맞게 웃었다. 눈이 먼 자만이 친구를 잘못 사귀니까.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남호자는 입꼬리를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잘못 사귀어도 한참 잘못 사귀었지. 하지만 나는 자네보다 더 눈이 멀었지. 친구도 잘못 사귀고 또한 마누라도 잘못 얻었으니까. 그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번개처럼 손을 뻗어 방옥향의 손목을 움켜잡고는 싸늘하게 외쳤다. 내놔라. 방옥향의 아름다운 얼굴은 그의 급작스런 기습으로 창백하게 굳어졌다. 나는 진짜 나찰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죠? 남호자의 표정은 백납처럼 굳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찰패가 아니라 바로. 남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호흡이 정지된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목을 조이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굳어진 그의 얼굴은 푸르죽죽하게 뒤틀려져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방옥향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버둥거렸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남호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던 방옥향의 눈에 차츰 부드러움과 연민의 정이 가득 찼다.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호자의 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입과 귀에서도 흘러내렸다. 붉은 피. 자세히 보면 선홍색의 피는 아니었다. 그 피는 놀랍게도 이미 벽돌색으로 변해 있었다.
남호자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방옥향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주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때 방옥비가 황급히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왜 이러는 거지? 남호자는 이미 대답이 없었다. 죽은 자는 대답이 없는 법이다. 조금 전만 해도 번개같이 몸을 움직이던 남호자가 앉은 채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튀어나온 두 눈은 아직도 방옥향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눈동자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을 피하는 방옥향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래야만 했죠? 그녀의 음성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조용한 방 안에 그녀의 흐느낌만 들릴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돌처럼 굳어졌다. 남호자가 죽다니.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육소봉은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다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고송인 듯 싶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나찰패가 그의 손에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은밀하게 숨겼을 것이고 그 비밀은 그 한 사람만이 알 텐데 그가 죽었으니. 육소봉이 그의 말에 대답하고 나섰다. 그가 죽었더라도 나찰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소. 고송이 의아하게 물었다. 상관이 없다니. 그 비밀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고송이 바짝 다그쳤다. 그럼 누가 또 알고 있단 말인가? 육소봉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나요. 육소봉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고송은 곧 이성을 되찾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자네는 나찰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힘주어 천천히 대답했다. 그는 음험하고 교활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은 법이지요.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지요. 고송이 반문했다. 그렇다면 나찰패가 그의 몸에 있다는 말이겠군?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고송은 긴가민가하는 눈초리로 남호자를 덮칠 준비를 했다. 이때 육소봉이 그의 행동을 저지했다. 서두르지 마시오. 지금 그의 몸을 뒤진다면 틀림없이 찾아내지 못할 것이오. 고송은 눈을 부릅떴다. 방금 나찰패는 그의 몸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육소봉이 대답했다. 그것은 조금 전이지 지금은 아니오. 한순간에도 나찰패는 자리를 옮길 수 있으니. 고송은 어이가 없었는지 혀를 끌끌 찼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갑자기 방옥향에게 몸을 돌려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내놓으시오. 방옥향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 남편이 목숨을 잃은 자리에서 또 무엇을 내놓으란 말인가요? 조금 전에 당신 남편이 원했던 것은 나찰패가 아니오. 그때는 아직 그의 수중에 있었으니까. 방옥향이 미간을 좁혔다. 그럼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 당신은 아세요? 육소봉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해악이요. 방옥향은 무슨 소리냐는 듯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해악이라니요? 육소봉은 빙긋이 웃으며 남호자가 방금 마셨던 금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치밀한 사람이요. 그는 좀처럼 독살당하지 않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소. 그러나 이번엔 방옥향이 놀라 다그쳐 물었다. 그럼 이번엔 독살당했단 말인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그러나 술에는 독이 없었고 술잔에도 독이 없었소. 그렇다면 무엇에 독살됐죠? 육소봉은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했다. 그는 한 가지 방심한 것이 있었소. 당신이 꺼낸 망사수건. 그 망사수건으로 술잔을 닦은 것을 방심하고 있었지요. 그는 방옥향의 목에 둘러진 망사수건을 주시하며 말을 이었다. 술과 술잔에는 독이 없는데 독살당했다면 그 망사수건에 독이 있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방옥향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내가 한마디 묻겠어요. 무슨 말이든 어서 하시오. 방옥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심한 듯 말했다.
비천옥호와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요? 육소봉은 거침없이 말했다. 죽어 마땅하죠. 그렇다면 내가 그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나를 나무라지는 않겠군요. 육소봉은 미동도 않으며 대꾸했다. 당신을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다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한 것뿐이지. 방옥향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무얼 내놓으라는 거죠? 육소봉은 차갑게 내뱉었다. 나찰패. 방옥향의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나찰패? 나찰패가 왜 내게 있다는 거죠? 육소봉은 단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까까지는 없었지만 지금은 당신 수중에 있소. 조금 전에 나무자의 몸에서 슬쩍해간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지요? 방옥향은 입술을 깨물며 육소봉을 노려보았다. 육소봉. 당신은 들리는 소문만큼 역시 뛰어나군요. 당신의 눈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육소봉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어떨 땐 놓칠 수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눈을 똑바로 뜨고 사물을 예리하게 보니까. 방옥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으며 새한 사물을 한 차례 훑어보았다. 좋아요. 굳이 원한다면 주겠어요. 하지만 이 물건은 사람에게 애군을 갖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녀는 손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정말로 옥패가 들려 있었다. 그 옥패는 다른 두 개의 옥패보다 질이 달라 보였다. 훨씬 부드럽고 찬란히 빛났다. 그 옥패가 탁자 위에 올려지자 고송이 잽싸게 소매를 휘날렸다. 탁자 위의 옥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육소봉은 이 광경을 지켜보더니 여유 있게 미소 지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옥패를 찾게 되어 다행이요. 우리의 원한은 이것으로 말끔히 해소된 걸세. 고맙소. 고송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나도 고맙네. 방옥향은 두 사람을 쳐다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제 비천옥호도 죽었고 나찰패도 되찾았는데 떠나지 않고 뭐하는 거죠? 육소봉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며 여유롭게 말했다. 우릴 빨리 내쫓으려나 본데 아직 일이 남은 것 같소. 방옥향이 앙칼지게 말했다. 남은 일이라니요? 남은 것은 내 목숨밖에 없는데 그걸 원하나요? 육소봉은 여전히 차분한 음성이었다. 물론 그것도 원하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심쩍은 문제도 남았소. 방옥향이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무슨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육소봉은 미간을 좁혔다. 당신은 정말 사람이요? 방옥향은 코방귀를 뀌었다. 육소봉도 따라 코방귀를 뀌며 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가 방옥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거렸다. 진정정은 정말 똑똑한 여자라네. 자네가 진정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잘 위해줘야 할 걸세. 방옥비는 육소봉을 힐끗 쳐다보았다. 진정정? 어느 진정정 말인가? 육소봉이 대답했다. 그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자 말일세. 방옥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자네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그녀는 이미 불길 속에서 죽지 않았는가. 육소봉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네. 방옥비는 놀라서 눈을 치켜떴다. 그렇지 않다니. 육소봉은 숨을 가다듬었다. 불길 속에는 틀림없이 한 여인의 시체가 있었지. 그러나 진정정은 아니었네. 방옥비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육소봉이 말을 이었다. 진정정은 초초에 투골침 산매를 당했네. 하지만 그 시체에는 일매도 꽂혀있지 않았네. 자네가 그녀를 불길 속에 넣기 전에 그 암기를 뽑아낼 수는 없었겠지? 방옥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실력이 없네. 그러니 불길 속에 타 죽은 여인은 진정정이 아닐세. 방옥비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다. 죽은 것이 진정정이 아니라면 그럼 진정정은 어디 있나? 육소봉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만두가 아직 접시에 남아있다면 자네가 먹은 것은 당연히 떡이 아니겠는가. 방옥비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죽은 여인이 진정정이 아니라면 그럼 진정정은 당연히 누군가가 구출해줬겠군.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치는 간단한 거지. 방옥비는 다그치듯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지 알고 있는가? 육소봉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다. 바로 자네일세. 방옥비는 당황하여 얼른 시선을 피했다. 육소봉이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네. 하지만 자네가 그 어린아이를 죽임으로써 한 가지 단서를 던져주었지. 방옥비는 시선을 떨구며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육소봉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도 물론 그 어린아이가 백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 그 아이는 절대 자네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자네는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죽여 입을 봉한 것이네. 그 아이가 나한테 자기를 사랑해주던 아주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까봐 위험을 무릅쓰고 죽였던 것이네. 그 아이는 백치였지만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었으니까. 방옥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부터 자네는 날 의심하고 있었군.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불더미 속에 죽은 여인이 진정정이 아니란 것을 알아냈지. 방옥비는 체념한 듯 힘없이 말했다. 그러나 진정정을 내가 데려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육소봉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조근무에게 한 가지 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 무슨 일을? 당시 진정정은 중상을 입었었네. 만약 자네가 그녀를 살리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의원을 찾아갔을 것이네.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줄 만한 의원은 그리 많지 않네. 북은 몇백 리 안에서는 어쩌면 한 사람밖에 없을 걸세. 육소봉이 맞장구 쳤다. 맞네. 단 한 사람밖에 없지. 방옥비는 한숨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노하구, 동덕당, 풍가노포이풍 이할자.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확실한 단서는 그가 장님이란 점일세. 장님은 상대방을 볼 수 없으니 자네를 알아낼 리 만무하겠지. 방옥비가 태연하게 짓거렸다. 그 점 때문에 그는 여지껏 목숨을 부지했는지도 모르지. 육소봉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진정정이 당한 것은 투골침일세. 그런 암기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희귀한 것이지. 방옥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조근무가 찾아가 물었으니 금방 알아낼 수 있었겠군. 육소봉은 선선히 시인했다. 그것으로 미루어 정양이를 죽인 것도 바로 자네일세. 그녀의 연인 또한 자네니까. 방옥비는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육소봉이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보여줬던 옥패는 이미 자네 수중에 들어갔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풍이할자를 거론했을 때 자네는 순순히 그 옥패를 내놓았던 것일세. 방옥비는 여전히 듣고만 있었고 육소봉은 그의 빈틈없는 추리력을 자신만만하게 과시하고 있었다. 내가 주문처럼 중얼거렸던 말은 다른 사람에겐 전혀 상관이 없는 주문 같았지만 자네에겐 위협을 줄 수 있었으니까. 방옥비는 넉나간 사람처럼 메마르게 입을 열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내가 왜 그 주문에 위협을 느끼겠나? 육소봉은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는 한 사람이 그 일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지. 내가. 방옥비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단 말인가?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방옥향을 쳐다보았다. 방옥향의 안색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육소봉은 다시 방옥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정은 확실히 사랑스러운 여인일세. 총명하고 아름답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지. 자네가 정령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구했다면 잘 대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방옥비는 바보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틀림없는 말일세. 그는 웃고 있었다. 육소봉도 빙긋이 웃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웃는 의미는 전혀 달랐다. 육소봉이 먼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때 방옥향이 그의 걸음을 막으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잠깐만. 육소봉은 물끄러미 방옥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잽싸게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일을 잊고 있군요. 육소봉은 약간 멍해지는 표정이었다. 잊고 있다니? 방옥향은 표독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줘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지요? 그녀가 말한 그는 바로 방옥비였다. 그녀는 방옥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도 방옥비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달콤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사랑보다 더 짙은 원한, 질투, 고통,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방옥향의 눈동자는 차라리 괴기스러웠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죽음이란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을 설마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희미한 등불이 일렁이는 방 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방옥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원래 그 영준한 모습이 사라진 그의 얼굴에는 무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음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방옥향은 그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운 듯 육소봉을 다그쳤다. 당신은 그를 죽여야 하잖아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죠. 방옥향은 그를 죽이는데 안달이 난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틀림없이 죽일 거죠? 육소봉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소. 방옥향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댔다. 눈물이 질금거릴 정도로 웃어 젖히고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망사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가 그 미친년과 같이 있는 것을 볼 바에야 차라리 눈먼장님이 되는 것이 낫겠어. 그녀는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가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사수건으로 이번에는 입을 닦았다. 그러면서 악을 쓰듯 소리쳤다. 사실 나는 당신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친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비밀을 누설시킬까봐 사랑까지도 연극을 하셨군요. 그녀는 기침을 했다.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왔다. 이번 일이 끝나면 나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그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녀는 말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이는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푸들푸들 경련이 일며 입가에는 선혈이 흘러내렸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그녀는 곧 쓰러졌다. 공교롭게도 나모자의 몸 위로 쓰러졌다. 방옥비는 그녀를 쳐다보며 미동도 않고 있었다. 조각처럼 얼굴에는 표정이 전혀 없었다. 육소봉은 절로 한숨이 나오는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원래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애석하게도. 망부석처럼 서 있던 방옥비가 갑자기 그의 말을 잘랐다. 애석하게도 뭔가 날 의심하고 있다는 말인가? 육소봉은 냉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자네야말로 진짜 비춰놓고일세. 나모자 역시 자네에게 이용당한 허수아비였군. 방옥비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방옥향이 내 동생이 아니란 것도 벌써 알고 있었겠군. 초초, 정정, 정향이 그들은 모두 그녀와 함께 자랐네. 하지만 한 번도 그녀에게 오빠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네. 방옥비는 비웃듯이 말했다. 자네는 놀랄 정도로 세심하군. 육소봉은 다시 말을 이었다. 비춰놓고가 나타났을 때 자네는 늘 그 주위에 있었네. 하지만 나모자는 줄곧 이곳을 떠나지 않았지. 육소봉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말했다. 자네는 나찰패가 나모자 손에 있는 것을 알고 진정정을 시켜 이하를 충동질해 그것을 훔쳐오게 했네. 그런 뒤 방옥향을 미끼로 해서 나를 낚싯바늘에 걸리게 했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하를 이용해 가락산을 유인하게 한 걸세. 마지막으로 나모자로 하여금 자네 대신 죽게 한 것이고 그들의 재산은 당연히 자네 소유가 되겠지. 방옥비는 부인하지 않았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항상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일세.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들을 끼고 살면서 마음껏 돈을 쓰고 싶으니까.
예쁘고 요염한 여인일수록 돈을 좋아하지.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걸세. 돈은 그녀들로 하여금 나를 즐겁게 해주는 큰 힘을 지녔거든.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애석한 일일세.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는데 자네한테 걸려들다니. 자네에겐 단지 방옥비의 눈이 개슴츠레해졌다. 단지 한 마리의 암캐일 뿐이지. 육소봉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어쨌든 자네가 그 많은 여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야. 방옥비는 갑자기 정색을 했다. 나는 실수를 했지. 단지 이용만 했어야 했는데. 결국 한 여인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 진짜 자네에게 누가 된 여인은 방옥향이 아닐세. 그럼 누구란 말인가? 육소봉의 대답은 짤막했다. 진정정. 방옥비가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육소봉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만이 자네를 해칠 수가 있네. 왜냐하면 자네는 그녀만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만약 진정정이 아니었다면 자네는 이렇게 많은 비밀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방옥비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감추느라 차라리 눈을 감았는지도 모른다. 육소봉은 그를 주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아직 그런 감정이 남아있으니 한 번의 기회를 주겠네. 방옥비는 화들짝 눈을 떴다. 무슨 기회? 자네 같은 인간에겐 원래 무술 세계의 도의를 지킬 필요가 없네. 이곳에 있는 우리 네 사람이 동시에 출수하면 자네는 영락없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네. 그러나 자네에게 공평하게 결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방옥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네 혼자서 나를 상대하겠다는 건가?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1대1로 상대해주겠네. 만약 내가 이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육소봉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만약 자네가 이긴다면 나는 죽고 자네는 떠나면 되는 걸세. 방옥비의 시선은 세안 사무에게로 옮겨졌다. 고송이 냉정하게 말했다. 만약 내가 이긴다면 그는 죽고 너는 떠나도 좋다. 방옥비가 다짐하듯 물었다. 약속할 수 있겠나? 육소봉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한 말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방옥비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는 자네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있네. 육소봉은 눈꼬리를 살짝 치켜 올렸다. 왜지? 방옥비가 말했다. 자네는 나를 직접 죽이고 싶어서겠지. 육소봉은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방옥비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네. 육소봉은 껄껄 웃었다. 나는 가끔 잘못을 저지르지. 그러나 대부분 정확한 판단으로 살고 있음을 자신하네. 방옥비는 비웃었다. 이번만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걸세. 자네는 날 이길 수 없어. 내가 출수만 하면 자네는 틀림없이 죽게 될 걸세. 육소봉은 대답 없이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방옥비가 다시 말했다. 나는 자네의 무공을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의 영서지는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지. 하지만 나는 자네를 쓰러뜨릴 방법이 있네. 육소봉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방옥비는 갑자기 몸을 회전시키더니 곧바로 그 앞에 손을 내밀었다. 은광이 번쩍였다. 그는 손에 바늘 같은 가시가 박힌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손끝에는 호랑이 발톱 같은 갈쿠리도 달려 있었다. 방옥비는 음흉하게 웃었다. 이것은 일부러 자네를 상대하기 위해 만든 것일세. 자네의 손이 일단 여기에 닿기만 하면 세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걸세. 육소봉은 조금 흠칫하며 말했다. 굳이 그것을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 방옥비는 여유있게 웃었다. 자네는 절대 그러지 못할 걸세.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무기를 잡는 짓은 이미 자네의 습관이 됐네. 단연간의 습관을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겠지. 위기에 닥쳤을 때 자네는 틀림없이 그 습관대로 할 걸세. 육소봉은 날카로운 바늘이 수없이 박힌 그의 장갑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겠군.
방옥비도 웃었다. 그것은 이미 승자의 웃음이었다. 죽은 거나 진배 없지. 그의 음성과 태도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고수끼리 싸울 때는 자신감이 승패를 가늠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그 자신감은 그가 끼고 있는 은색 장갑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육소봉의 얼굴에서 천천히 미소가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 방옥비가 출수했다.